오늘 제가 설명드릴 저희 연구 기술은 합성곱 심경망을 이용한 투석 접근로의 협착 예측 방법과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 연구는 사실 저희 교실 한기찬 교수님 주도로 이제 시작했는데 어, 저는 이제 아래에 있는 박재현이고 지금 임상 강사입니다. 같이 연구를 진행해서 오늘 발표를 맡게 되었고 제가 공대를 나와서 이제 대부분의 이 연구의 코딩을 제가 주로 담당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론부터 이제 들어가자면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신장과 콩팥은 혈액 내에 있는 노폐물들을 정화하고 소변으로 이제 배출시키는 장기인데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에 의해서 신기능의 대부분이 이제 소실돼서 만성 신부전에 빠지는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만성 신부전 환자들은 결국에는 이러한 신대체요법 혈액 투석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제 신장 이식을 받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아직도 공여자가 부족한 실정으로 신장 이식 건수는 그렇게 많이 늘지 못하고 있고 반대로 보시는 것처럼 혈액 투석 환자의 수가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앞으로 10년도 계속 혈액 투석 환자의 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2019년도에 나왔던 이제 이 자료를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전체 국가에서 6번째로 혈액 투석 환자가 많은 국가임이 벌써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혈액 투석을 받기 위해서는 팔에 위치한 이제 동맥과 정맥을 이어주는 이제 동정맥류라는 수술을 이제 받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영어로 이제 arteriovenous fistula 아니면 AVF 약어로 이제 많이 불리게 됩니다. 이렇게 투석 혈관이 만들어지면은 이 정맥 쪽으로 해서 이 투석 그 기계와 연결되어 있는 이런 그 바늘을 두 개를 이제 꼽아서 하나는 기계로 가서 이제 정화가 되고 하나는 이제 정화가 된 피가 다시 들어가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것을 보통 혈액 투석을 받는 환자라면은 일주일에 3번 정도 월수금 아니면 화목토 정도로 주 3회 받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혈액 투석 혈관 자체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인위적으로 이제 동맥과 정맥을 이어주다 보니까 이 정맥 쪽에 빠른 유속의 동맥혈이 이게 들어가게 되고 지속적으로 혈관부역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 바늘로 이제 꼽고 빼고 하는 지혈 과정을 이제 일주일에 3번씩 하다 보면은 이 혈관에 손상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손상이 일어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필연적으로 이 정맥 쪽으로의 이런 협착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영상의학과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투석 혈관이 너무 심하게 좁아져 있는 것이 혈관 조영수에서 확인이 되는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인터벤션 파트에서 이런 이제 풍선 확장 수립이라는 이제 시술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쪽 그 혈관이 만약에 50% 이상 그 내경 직경으로 따졌을 때 좁아지는 경우에 하는 시술이 되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시술을 안 하고 계속 이 투석 혈관이 좁아진 상태로 남겨져 있다면은 굉장히 응급한 상황에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굉장히 응급한 시술로 간주하고 시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석 혈관의 기능을 평가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청진을 해볼 수가 있고 정상 투석 혈관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낮은 피치에 이제 청진음이 들리는 반면에 유의한 협착이 있는 경우에는 수축기 때 굉장히 높은 고음 형태의 청진음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청진음의 차이로 이제 혈관이 좁아졌다 안 좁아졌다를 청진기만으로도 알 수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많이 쓰는 게 바로 이제 초음파가 되겠는데 초음파로는 이제 확실하게 영상으로 협착 정도를 파악할 수가 있는 장점은 있지만 이 고가의 장비가 우선 있어야 되고 이 초음파를 시행하는 사람에 따라서 숙련도가 많이 다르고 영상 평가가 주관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대부분의 그 투석 혈관에 좁아지는 부위가 정맥 유출로 쪽인데 이 정맥은 이제 동맥과 달리 초음파를 대면은 이제 잘 이렇게 콜랩스가 되기 때문에 이게 좁아지기 때문에 이 평가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이제 정확한 방법은 아무래도 이제 혈관 조영수를 해서 시술자가 직접 좁아진 정도를 파악하는 거가 되겠지만 고가의 장비, 침습적인 시술의가 다 동반되어야 되고 방사선사와 간호사가 다 동행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아무래도 이제 간편하고 제일 좋은 방법은 청진이 되겠는데 청진음 자체가 굉장히 경험에 의존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딥러닝 기술은 청지능만으로도 정확하게 동정맥류의 협착 정도를 예측해주는 소프트웨어 모델로, 기술적으로는 최근에는 이런 소형 무선 청진기가 많이 지금 판매되고 있고 휴대폰이랑 연동돼서 사용할 수 있는 액세서리 제품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제품을 가지고 청진음을 따가지고 청진음으로 이러한 멜 스펙트로그램이라는 영상을 얻어서 이 영상을 가지고 딥러닝에 학습을 시켜서 이 딥러닝 모델을 가지고 이 협착 정도를 이제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기술의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저희 병원에서 이제 연구를 진행하였고, 동정맥류 시술 환자의 40명 중에 이제 그 시술 전에 50% 이상 협착이 예상되는 환자들 40명, 그리고 협착이 있을 때 청진음을 얻고 시술 후에 50% 이하의 그 협착이 있을 때 청진음을 얻어서 이 청진음 80개를 가지고 이제 모델을 만들었고, 보시는 것처럼 테스트셋을 별도로 두어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였습니다. 실제 환자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맥 쪽에 약 80% 정도의 협착이 있는 환자이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청진음을 들어보시면, 저 혹시 위쪽에 이 청진음을 들어보시면은 수축기 때 굉장히 강한 청진음이 들리고, 이 멜 스펙트로그램 영상을 보시면은 수축기 때 높았다가 이완기 때 내려갔다, 수축기 때 높아졌다, 이완기 때 내려갔다는 패턴을 보입니다. 네, 반대로 이제 협착이 시술 후에 풀린 환자의 똑같은 환자의 이제 청진음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이 청진음의 강도가 감소한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그래프도 많이 감소한 것, 앰플리튜드가 많이 감소한 것을 알 수도 있지만은 멜 스펙트로그램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이 감소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교과서적으로는 이렇게 간단하게 청진음만으로도 감별될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임상에서 맞다는 상황이 지금과 같습니다. 우선 이 위에 있는 소리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환자는 50% 이상의 협착이 있는 환자의 청진음이 되겠고, 이제 반대로 이 환자 시술 후에 50% 이하로 협착이 이제 풀린 상태에서 청진음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쪽에 앰플리튜드가 더 강도가 높은 것을 봐서는 이쪽이 협착이 의심되지만, 귀로 들은 걸로는 이것과 이것의 감별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특히 그 임상 상황에서는 주변의 소음이 같이 그 겹치기 때문에 이 청진만으로는 감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거를 이제 그 멜 스펙트로그램 영상으로 이제 변환을 했을 때 멜 스펙트로그램만으로 봐서는 그냥 언뜻 봐서는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은, 이 딥러닝 모델에 들어가는 이제 멜 스펙트럼 전처리한 과정을 거친 사진을 보시면은 이 수축기와 이완기 이행되는 부위에서 이 그 협착이 있는 환자가 협착이 없는 환자보다 더 그 강도가 높은 이런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멜 스펙트로그램이라는 영상과 이런 전처리를 했을 때 귀로는 인지할 수 없는 그 미세한 차이를 더욱더 딥러닝 모델이 더 정확하게 더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멜 스펙트로그램 영상 자체가 협착 정도를 잘 반영해 줄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같은 환자에서 협착이 있을 때와 협착이 없을 때 멜 스펙트로그램이 되겠고, 이 위에 그래프들은 파란색은 이제 협착이 풀렸을 때, 빨간색은 협착이 있을 때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우 높은 음향에서 하이 피치일 때 이 빨간색, 그러니까 협착이 있을 때가 더 앞쪽으로, 더 이 오른쪽으로 이제 간 것을 봤을 때 더 유의하게 협착이 있을 때 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미디엄에서는 비슷하고, 이 로우 피치 저음 음향에서는 이 그 풀렸을 때가 더 앞서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멜 스펙트로그램 자체가 혈관 협착 정도를 잘 반영해 준다는 것을 이 그래프로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이러한 멜 스펙트로그램을 가지고 딥러닝 모델을 만들면은 협착 예측 능력은 어느 정도이냐 물어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사실 모델을 써볼 수 있지만은 저희가 여러 가지 모델을 써봤는데 가장 좋은 모델로는 레즈네 50이었고, 레즈네 50으로는 AUC 커브 에리아가 1.0 정도로 굉장히 높은 확률로 잘 맞췄고, 400개로 이제 데이터를 넣었을 때 7개만 틀리는 이런 모델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래드캠 힙맵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딥러닝 모델이 이거 학습을 하고 이제 나중에 예측을 할 때 이제 멜 스펙트로그램의 어느 부위를 보고 이제 그 협착 정도를 예측했는지를 역으로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하이와 미디움 피치의 경계, 그리고 미디움과 로우 피치의 경계에서 가장 많은 그 변화의 차이를 느끼고 그거를 감지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예측한 것을 볼 수가 있고, 따라서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이 멜 스펙트로그램의 원리와 굉장히 유사하게 딥러닝 모델이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협착이 50% 이상, 그래서 시술이 필요한 환자와 협착이 50% 미만이기 때문에 시술이 필요하지 않는 환자, 이 정도만 가려낼 수 있는가? 그건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협착, 그 혈관 조영수에서 보이는 협착 정도 0에서 100%까지 혈관이 좁아져 있다고 본다면, 이 예측값과 이 실제 스테노시스 값을, 이 협착 정도를 선형관계로 이렇게 잘 이렇게 매칭시켜서 잘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0에서 100%까지 혈관이 어느 정도 좁아져 있는지 굉장히 정확하게 몇 프로까지 좁아져 있다라고 예측을 해주는 모델도 만들 수 있고, 이 모델도 마찬가지로 그래디캠 힙맵에서 똑같은 원리를 사용해서 예측을 해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레즈네 50이 가장 성적이 좋았는데, 보시면은 RMSE 값이 0.03이고 R제곱 값이 0.956이기 때문에 100%에 근접한 매우 정확한 정확성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연구에서 딥러닝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해서 청지능만으로도 동정맥류의 협착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고, 시술을 필요하는 50% 이상의 내경이 좁아져 있는 협착을 구분해낼 수 있을 뿐더러,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거의 협착 정도를 아주 정확하게 0에서 100%까지 그 숫자 자체를 뽑아내주는 이제 모델도 저희가 만들 수 있었습니다. 본 기술은 그 환자 본인에 의해서 아니면 진료 현장에서 비전문가에 의해서도 쉽게 투석 혈관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고, 필요시에 적시에 그 치료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기술로서 그 투석 혈관의 수명 연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